미국 상황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감염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 미국 전체 감염자의 3분의 1이 나온 뉴욕주는 자택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우리 교민들도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뉴저지에 거주하고 계신 김동석 한인 유권자센터 대표 전화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랜만에 연결됐습니다. 네네. 예. 자,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수천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살고 계신 뉴저지와 가까운 뉴욕 확진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 확진자 수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뉴욕이 많은 겁니까? 뉴욕의 미국 내에서 코로나 감염자를 찾아내려고 그 테스트하는 게 가장 한국을 가깝게 담게 하고 있는 데가 뉴욕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이런 언급을 직접 했었습니다. 만일에 미 전역이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지금보다 10배 이상은 확진자 수가 나타날 거다라고 할 정도로 미 뉴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다인종들이 집결해 있는 가장 뉴욕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뉴욕시에서 환자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조금 전에 3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요. 예. 사망자가 414명 집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깝게 뉴욕이다. 그래서 뉴욕 주지사가 연일 브리핑할 때 가장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는 절대적으로 환자에 비해서 병상이 부족하다. 의료 물자가 부족하다. 이거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때문에 지난 주말 지나면서 피마에서요, 연방재난관리처에서 뉴욕을 이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 연방 정부가 직접 기금을 지원을 하고 주위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실행을 하는 피마의 선포가 있었고요. 예. 오늘 여기서 워싱턴 주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이런 포함한 7개 주에 자택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우한식 봉쇄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현재 실제로 좀 상황이 어떤지 이것도 좀 들려주시죠. 한국이나 주로 일찍 시작된 나라들이 그렇게 한 2달 이상 할 동안 미국은 사실 좀 비껴 있었습니다. 예. 비교적 빨리 시민들에게 이게 다가왔는데요. 제가 있는 데는 통금이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통금이고 외출 이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붙어서 다니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한국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실시하지 않으면 경찰이 와서 통제를 하고 벌금까지 부과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교가 다 문을 닫았죠. 그다음에 이 상점이나 식당 같은 데서는 영업을 못하고 그냥 배달해가지고서 갖고 가는 것만 가능하고 생활 필수품만이 아니면은 약국이나 주유소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철시했다. 이렇게 해도 다르지 않은데요. 이거를 갑자기 시민들이 겪게 되니까 굉장히 좀 당황하는 분위기. 아시겠지만은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님 사재기 말씀하셨는데요. 예. 네네. 그 마스크 손소독제 이미 동이 다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 생필품 사재기가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표님은 그 관련 필요한 어떤 제품들은 다 미리 좀 구입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네, 주변에서 한두 가지 이렇게 얻었는데 어디서 주고 어디 가서 이미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얻어서 쓰든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게 되고 있고 집에만 있게 되고 그다음에는 지금 지난 토요일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와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거를 방역 체제로 차단한다라는 데에서 아주 필수 요원들 그리고 병원에서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로다가만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 방역이 전략이 좀 바뀔 정도로 미국에서는 늘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서 갖추어진 의료 시설이나
의료 물자나 병상이나 절대 부족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지사는 병원인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학교 기숙사, 심지어는 군대가 나서가지고 야전병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장까지 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예, 근데 보도를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총기 구매가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염병 사태 때 총을 구매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뭐 일반 시민들이 무장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다인종 사회에서 이 사회의 위기가 온다든지 좀 혼란이 오고 그러면은 좀 비교적 늘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이 아시아 쪽에서 전염병이 왔다라는 이런 여론 때문에 네. 인종혐오 범죄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통제 외출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그리고 생필품 사재기가 나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일반인들은 그 공권력 통제가 불가능해질 때에 신변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하죠. 네.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보다는 이번에 굉장히 그 총기 구매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런 그 보도가 많습니다. 예. 대표님, 우리 교민들이 무엇보다 걱정인데요. 이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당기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민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렇죠. 우리 한인 사회의 그 생계가 영세한 자영업입니다. 이게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요. 일단은 한인 사이에 그 통행이 없어지니까 그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대개 일반 미국 시민 사이의 비즈니스가 이런 상황이 오면 국가로부터 이 그 보호를 받고 구제 대책이 있는데 그러한 데에 포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영세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인 사회 내에 신분이 불분명한 포션이 좀 큽니다. 소위 불법 체류자라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그 생계가 어렵게 된 빈곤층이 갖는 또 신분의 불분명한 것, 이러한 그 이중적인 어려움에 있는 한인 사회에 이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 내 의료시설이나 의료진, 장비 등도 부족하다라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설 보험은 안 들 경우에는 의료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미국 내 의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 3월 13일인가 12일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하다가 이게 비상사태다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원라인에 감염이 됐는지 검사하는 거를 무료로 하는 거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몇천 명씩 늘어나는 거죠. 예. 그 전에는 검사를 하고 싶어도 증세가 있어도 할 수 없었던 게,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한 1,500에서 2,000불, 200만 원 이상이 드는 것 때문에 쉽게 검사해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은 검사는 무료인데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이 진료비라든지 부족한 병원 시설 같은 게 없는 거.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금 중앙 정부나 행정부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거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구나라는 걸 가지고서 서로 논의하기를 서로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옆에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대표님, 사실 미국 정가 소식 누구보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의 해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대선보다는 코로나19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 행정부에 대한 어떤 대처, 미국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 이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사실 올 초에 이거에 대한 경고, 위험하다라는 정보 기관의 보고가 많았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가볍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맡겨라. 갑자기 이거 없어질 거다. 전염병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가 불과 한 2주 전에 이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위기가 오면은 현직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911 때 부시 대통령이 그런 덕을 봤는데 현직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수습하고 복구하자. 책임을 나중에 묻는 이런 그 관행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직접 경제적인 문제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아니면 이걸로 인한 이 경제적 그 어려움이 어떤 상황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사태 이게 얼로 튈지 어떤 전문가도 뭐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전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불리하죠. 이 선거 기간 내에 이 그 자기들 선거를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한 뉴스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한창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데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미국 언론들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 또 그리고 일반 미국 시민들이 이번 사태 얼마나 지속될지 얼마나 또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동료 조짐이 있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다음 달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빨리 잡아도 6월 초가 피크고 그때부터 좀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이런 게 이제 통론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시민사회가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겠구나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여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김동석 한인유권센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